자, 요거 11월 27일 날 글입니다. 11월 27일 날 그린 것이고요. 저 위쪽에 잠깐 보이는 커다란 집게를 그립니다. 저것은 지금 선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컨투어 드로잉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선만 따라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묘사는 나중에 하고 저렇게 외형만, 눈은 사물의 외곽을 보고 손이 계속 따라가면서 형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스매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윤곽을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덩어리로 인식하지 않고 외곽 라인을 따라 형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이 곧바로 손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리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 컨투어 드로잉이 외곽선 전부 다를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손을 띄어서 디테일 묘사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외곽 라인을 따라 그리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 펜을 바꿨죠. 지금까지 썼던 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펜을 사용을 해서 아주 가는 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 보기만 해도 숨 막히죠. 저렇게 찬찬히 제가 저렇게 천천히 그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틀리면 앞에 거 두 개 전부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 못 쉴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그리드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간에 제약을 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공간 분할이라든지 이 그림의 위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 한개가 있는 조만한 페이지 안에서 또 더군다나 6개의 커트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더 작아지고, 더더군다나 그 안에서도 100%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트리밍을 해서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은 부분만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간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림 그리는 것을 재밌어 하시고 거의 일상의 루틴으로 하실 수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하단에 또는 중단에 상단에 어딘가에 직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 안으로 그림을 넣으시는데 사물 전체를 넣지 마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부분을 또는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그 선 바깥에 두고 그 선 안에서부터 그림을 그리시면 지금 제가 저 그리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레이아웃을 봐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효과이거나 유사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 하나, 그러니까 노트의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점에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올리시는 것과 또는 지금처럼 사각형 프레임 안에 그림을 넣으시는 것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사각형 프레임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끔 작업하는 것, 그것이 궁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곧 액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선 하나만 그려놓고 그 선 바깥에 걸쳐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은 배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레이아웃과 공간을 활용하는 연습을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그리는 재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재밌게 그리셔야 돼요. 재밌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고 재밌게 그리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끝은 보십시오. 끝까지 그리십시오. 놓치거나 일부러 간과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명암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명암을 넣고 싶었어요. 저렇게 겹겹이 금속 조각들이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깊이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가는 펜을 쓰고 있으니까 그림자를 처리해 줌으로 해서 입체감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선이 가늘면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림자도 만들어 놓고요. 훨씬 그림이 섬세해지죠.
자, 이것이 11월 27일의 드로잉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들러 심연기라고 합니다. 심연기.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들러 홀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펜인데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죠. 제도용으로 해서 푸른색 심이 있고 또 붉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굵은 심을 가진 샤프 펜슬 같은 건데 그 심을 가는 길이 심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동 연필이니까 연필을 깎을 필요는 없죠. 깎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심은 자꾸 갈아줘야 되니까 그 심연기라고 해서 심을 가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그리는 그림들까지 포함을 해서 6커트 중에서 제일 한심스럽게 그린 거예요. 이거는 참 시각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형태가. 그러니까 저 위에 삐죽 튀어나온 길쭉한 부분, 저 안에 이제 스테들러를 넣고, 스테들러 발음도 안 돼. 스테들러를 넣고 심을 뱅글뱅글 돌려서 심을 가는 건데, 저것이 완벽한 원뿔도 아니고 원 기둥도 아니고 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데 또 방향이 약간 비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뭐 저는 워낙에 자주 쓰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이게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부분도 이상하게 튀어나오게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통 전체적인 원통의 위에서 밑으로 좁아지는 그것도 잘 표현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그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요철이 있는데 그 요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늘 겁니다. 가늘고 한데 저것도 그냥 느낌만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을 선을 전부 다 저렇게 선명하게 해놓고 나니까 이 요철에 튀어나온 부분이 기껏해야 뭐 7개 8개밖에 안 돼 보이고 저거는 처음에 저 위에 원통 그을 때부터 원통을 그릴 때부터 망했구나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그랬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 세 커트를 저걸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뻔뻔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걸 또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선에 덧칠도 하고요. 지금보다 마지막에 가면 더 우습습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손을 대면 될수록 망쳤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여드려서. 저것도 지금 원통의 볼륨감을 그림자 처리를 통해서 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원통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또 전체 원통에 명암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지금 저 몸통 부분에 요철을 그렸는데 저것도 일일이 다 명암을 잡아줘야 되고 이거 일이 보통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그냥 라인 드로잉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무언가 하여간 지금보다는 좀 똑똑해 보이게 바보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무진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거 저렇게 망해가는 과정을 보시는 것도 아무나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큼만 해도 그냥 버틸 수 있었어요. 자꾸 저렇게 덧칠을 하다 저 부분을 덧칠하니까 저 부분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떤 다른 부분을 또 눌러줘야 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강약이나 그 제가 컨트라스트 말씀드리는데 컨트라스트를 살리지를 못하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됐어요. 뭐 누가 봐도 망한 거죠. 저러니 저 같은 농도로 같은 면적으로 저렇게 계속 칠해 나가니까 저게 원통이 아니고 입체물이 아니고 평면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저 평면을 입체감 느낌을 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데 손을 대게 됐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저 요철이 너무도 선명하고 이 높이감이 아주 부각이 됐잖아요. 이게 저거 사실은 저렇게까지 높이감이 높지는 않거든요. 아이 진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참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